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양봉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차트가 지금 계속 이렇게 이쁜 차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이 신고가 갱신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도 오늘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 2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조정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고점을 뚫기 전에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에 반해서 코스닥이 좋았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다시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를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 오늘 상승은 나왔습니다. 시초가가 1.2% 갭을 띄워서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그 상승폭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자리, 이런 그래프 자리에서는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상승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1선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21선을 이렇게 회복해 주는 게 급선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내일도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던 그래프가 계속되다가 다시 이게 기다란 음봉이 나와버리면 그때는 이런 자리에서는 손절매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렇게 조금이나마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모레 21선을 회복해주고 이렇게 기술적 반등을 해주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SKI 테크놀로지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오늘 주가가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이 거래일 전에 이렇게 기다란 음봉을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짧은 양봉을 만들어 주는 건 좋습니다. 이 기다란 음봉의 시초가 부분이죠. 요까지는 회복해 주기까지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단타 입장에서는 이 자리에서는 거래를 할 수 없는 거죠. 자, 다음은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굉장히 스펙타클했죠. 이 주가의 흐름이 시초가가 2.85% 갭을 띄워서 시작해 가지고요, 고가가 한때 9%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옵니다. 오후 2시 48분 거의 장 마감할 때쯤 돼 가지고 얘가 거의 20만원 초반대가 왔죠. 이게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침 11시 이전에 여기 이 자리가 왔으면 100% 이걸 매수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장 마감쯤에 이렇게 저점이 온다면, 물론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20만 2천원 저점을 찍고 21만원까지 반등을 해 주었지만 이게 반등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반등을 못한다면 얘가 긴 장대 음봉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오늘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얘가 오늘 반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음봉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아랫꼬리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또 시간의 가격이 좋습니다. 2.88%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외국인 기관 양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계속 슈팅을 해줄 때 양매도가 나오는 그런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음봉을 만들면서 양매도가 나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일 수급을 잘 보셔야 됩니다. 내일 다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는지, 이 매도세가 오늘 하루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연속적으로 계속되는지 여부를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들 오늘 일부 종목 급등이 나왔습니다. 전일 상한가를 갔던 코세스 오늘 굉장히 시세가 좋았습니다.
자,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 때 27%까지 상승을 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전일 코세스를 상한가 오버나잇을 했는데요. 저는 상한가 오버나잇을 하면 일단 반은 시초가에 다 매도를 합니다. 일단 수익을 확정을 시킨다는 의미에서 항상 반절은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반은 이렇게 15,400원, 500원 요 부분에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얘가 뭐 27%까지 상승을 했지만 그래도 뭐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자, 제 영상을 계속 꾸준히 구독하신 분들은 제가 어떤 매매를 잘하는가를 눈치를 챘을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매매 기법이 있습니다. 어제 코세스처럼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는 방법, 그리고 저점 눌림목 매매, 그리고 고점 돌파 매매,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조금 자신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상한가 따라잡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 상한가 따라잡기에 대한 영상이나 뭐 따라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틈틈이 뭐 계속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뭐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다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기법만 제대로 익혀도 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법 하나를 자기 것으로 완전하게 만들기까지에는 굉장히 피나는 노력과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용을 굉장히 많이 지불했습니다. 저 혼자 주식을 독학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얻은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를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코세스는 수익을 냈습니다. 자, 코세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거의 한 50%를 상승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일부터는 얘가 조금 이틀, 사흘 정도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쉬어갈 때 얘네들이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가의 여부, 그런 여부를 따져가지고 얘를 뭐 종가 분할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들 중에 뒤따라가던 애들이 이렇게 덱스트였습니다. 자, 덱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전고점이 13,400원 요 부분이죠. 자, 오늘 시초가를 13,400원 띄워서 시작을 했죠. 14,400원 이렇게 시초가를 뚫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리를 굉장히 좋아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 유튜버가 차홍개미입니다. 차홍개미가 이런 자리 좋아하죠. 그리고 슈팅을 주다가 이렇게 조정 받다가 다시 슈팅 주는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매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런 차홍개미입니다. 유튜브들마다 자기들이 잘하는 그 단타의 그런 매매 자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굉장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실전에서 한번 해보고 깨지고 그런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자기 체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 원전 관련주인데요. 자, 원전 관련주들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런 한신기계 이런 애들이 시간에 상한가를 갔다고 하더라도 뭐 얘를 뭐 장중에는 따로 거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뭐 얘가 시가가 13%, 고가가 15%, 종가는 3.8%에 마감을 했죠. 뭐 이런 그래프에서 물론 이런 자리에서 뭐 먹고 놀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벌고 나오더라도 종가가 만약에 3.8%로 끝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제 관점에서는 이건 별로 좋은 거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래는 잘 하지를 않고 권해드리지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주식 처음 할 때는 뭐 이렇게 종가에 이렇게 음봉을 그리는 애들, 이런 애들 나와도 내가 장중에 뭐 벌기만 하면 되지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 애들을 자꾸 건드리다 보면 매수를 하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뭐 다행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었기에 망정이지, 뭐 다른 애들 같은 경우에 얘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뭐 이렇게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음봉을 그리는 그래프에서 오늘 거래를 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돈을 잃고 나와도 종가상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래프, 그런 그래프에서 잃고 나오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일은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되죠. 자, 카카오뱅크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청약 경쟁률이 182대 1이죠. 카카오뱅크 내일 주가 흐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청약 경쟁률이나 뭐 규모상으로 볼 때 ST 바이오센스 얘가 상장했을 때의 모습 이 굉장히 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T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274대 1이었죠. 자, 카뱅이 182대 1이었으니까 굉장히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비슷하죠. 자, ST 바이오센스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52,000원이었으니까 시가가 57,0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시초가가 한 10% 정도 위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공모가 대비 10% 정도 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상장되는 날 최고가가 28%까지 상승을 했죠. 그리고 종가는 17%.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내일 카카오뱅크가 10%에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일 때 고가가 28% 정도까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가는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한 17%로 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카카오뱅크의 상장의 첫날의 모습이 SD 바이오센서 얘하고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